그렇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이 종목은 좋으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죠.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송 체크 겸 1번 좀 부탁드립니다. 6초, 4초, 5초. 네, 한 5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진입이 아니라 청산과 기타 등등의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된 진입 하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적 운영.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많은 원칙이, 아니, 딱 부러지는 원칙과 많은 생각을 거기서 투영이 되고,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행위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매매라고 하는 행위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살까를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늘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 드려요. 얘기 나누면, 황 대표님 방송 되게 많이 사람이 늘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하는데, 종목 얘기하니까, 아니,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목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3일 CNS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떤 분이 이제 물었어요. 그죠? 이 종목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슬슬 해볼게요. 먼저 3일 CNS라는 종목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느끼지만 이걸 느껴요. 저는 뭘 느끼냐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느껴지죠. 그죠? 이거는 뭐 내가 뭐 느낀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낮아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신 변동성 지수는 방향의 흐름이 반대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그럼 딱 봐도 3일 CNS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흡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군다나 작년 8월 그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지방정 맨날 얘기했던 3200이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여기 1050, 1060선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흐름이 아직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러면 3일 CNS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제가 저런 줄을 찾긴 쳤냐면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깬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7월 말부터 딱 8월 중순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3일 CNS도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조차도. 그죠? 아직 이 흐름을 못 넘겼으니까. 물론 종합주가지수 3200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3일 CNS라는 종목의 흐름을 먼저 보는 건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흐름 이 종목이 이 개별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하나의 지수의 흐름과 뭐죠 동행하는지 별개의 움직인지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같이 흐름을 하면 뭐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벗어나면 이제 개별 종목.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종합주가 상관없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CNS는 현재 종합주가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런 파악을부터 해보면 흐름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죠. 자, 그러면 시야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시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일 CNS라고 하는 이 종목을 좀 더 월봉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 5년 정도, 한 6년, 7년 정도의 흐름이 이렇게 보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현재 윤곽에 잡혀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리고 재작년 2020년 중순쯤에 여기서 변화를 줬었어요. 그죠? 그러다 올해 초에 열심히 달렸는데 올해 초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이렇게 갔었잖아요. 열심히. 그죠? 열심히.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는 흐름을 갖고 있다가 여기를 깨고 반등해서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주가가 요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빠졌는데 이 흐름이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450원이라는 주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거를 넘기려면 얘는 넘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여준다 그러면 동선 자체를 보게 되면 얼마? 한 4,500원 정도, 그죠? 이쯤에서 저항대가 하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정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정도. 이대로 솟구치면 이렇게. 더 돌아서 움직인다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리는 달라지겠죠. 이렇게 오면 이 정도 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도 될 거고, 뭐 이렇게 논다면 이렇게 될 거 있고요. 이렇게 나면 이렇게. 다 다르겠죠. 옆으로 긴다면 계속해서 긴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부딪히는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황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죠. 파동 동선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어쨌든 3LCNS의 흐름 보게 되면 여기를 생각해 둬야 될 거라는 거죠. 이 흐름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팍 솟구친다 하더라도 최대 맥시 자리가 맥시멈 자리가 15,000원을 일단은 세게 올라온다면 지금 1450원이니까 그죠? 저런 동선 체크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걸 조금 더, 월봉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 반등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요렇게 되면 조금 범위가 좀 있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동선 체크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은, 뭘 표시한 거냐면, 지지했죠. 여기서 2018년에 지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또 지지하고 2019년에 양봉이 나면서 살짝 한번 또 지지했었죠. 여기서 양봉이 났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코로나 사태로 웬만한 종목 2020년 재작년 3월 다 빠지잖아요. 저렇게 모습이 웬만한 종목들은.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해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다시 보시면 이 자리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임의적으로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라인은 지지 저항의 하나의 라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지였던 저항이었던 그리고 지지로 바뀐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 반등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얘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걸 이탈하게 되면 지지와 저항 가격을 이탈해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하나의 지지 형성되니까. 따라서 위쪽에서는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아래쪽에서는 최근 한 작년 11월에 저점이었던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동선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겠죠.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안 되고 이걸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표식이 마우스가 지워지면서 그랬죠. 얼마냐면 여기 저점이니까 7,855원으로 하는데 7,800원쯤에 이 자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7,800원의 지지 라인인데 이게 이어지는 자리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그래서 지지,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 현재 추정적으로 이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 약 15,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8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사이 이렇게
현재 위치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저항했죠.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이제 동선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죠. 얼마죠? 11,000원을 넘어가 주느냐가 내일부터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오늘 9%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주느냐, 이렇게 넘어가 주느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 동선 체크 7,800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7,000번 이탈하지 않으면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이 라인 지지하 저항에서 지켰다라는 것은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자리가. 자, 그래서 흐름은 아직 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눌림을 충분히 주고 다시 우상향으로 턴하는 모습이 그려지면 알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를 다시 아래쪽 차트를 보면 주봉인데요. 주봉의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동선 고점에서 낮아지는 저항대 하나, 그죠? 지지하장으로 이어졌던 7,800원의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대추세 라인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딱 형상되는 떠오르는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놀다가 파동을 쳐서 넘어가 준다면 지지로 바뀌면 주가는 하나의 레벨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놀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시야가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자리를 볼 수가 있겠네. 뭐 같은 시야죠. 그러나 뭐 이렇게 본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렴, 그죠? 수렴을 하다가 꺾든가 수렴을 하다 나가든가 이런 형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 즉 주봉에서 4개 내지 5개 봉이 합치면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죠? 월봉. 그럼 요걸 봤을 때는 부채적 파동을 보게 되면 약간 수렴성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시야를 이제 일봉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일봉을 봤더니 작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정도가 되죠 지금. 그래서 내일부터 여기를 넘어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이게 넘어가 준다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주봉의 흐름 내지 여기 월봉의 지지하 저항을 형성하고 온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이게 지지가 되고요. 그죠? 이것도 지지가 되니까 멀티 지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15,000원까지 자연스럽게 열리겠죠. 그러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선은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월봉에. 그죠? 그래서 저기 내려오는 선. 그러면 이제 15,000원 여기가 아니죠. 저기서 내려가죠. 저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7,800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어서 진입이 잘 된 분이라면 얘는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관문이죠. 거기가 15,000원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동선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죠? 동선, 파동의 동선을 체크해보니 이런 형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7,800원, 그죠? 7,800원. 그리고 여기는 15,000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선 체크가 되죠. 그래서 신규 진입,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은 요게 되게 중요할 거고, 내일 있죠, 내일.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11,500원 정도가 안착이 되는지도 하나의 중간 저항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동선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만 또 파악할 수는 없는 거,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하던,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3일 CNS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종목을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소형주죠. 비금속 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1288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한 9% 정도 올랐으니까 한 1,500억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3일 CNS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늘 얘기 드리지만 주가의 흐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모멘텀 자체는 실적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적 대단히 중요하죠. 2020년 512억, 그거는 이제
재작년 그 사사분기죠? 그리고 올해 524억, 아니 작년이죠, 작년 525. 명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꾸준합니다. 이렇게 그죠? 꾸준하죠?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합니다. 이렇게 최근 1년간의 모습은 괜찮은 모습인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올라갔다가 종합주가지수 거의 고점을 찍을 때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 거의 흡사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 자리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밀려서 하는 여전히 아시겠지만은 월봉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종합주가지 이 자리가 왜 지지하는지 잘 알고 있는 자리잖아요. 같이 공부해 분들은 그러면 이걸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한번 잠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요. 종합주가 월봉이잖아요. 황 대표가 얘기했던 오버슈팅의 자리죠. 오버슈팅에. 그래서 저항을 맞고 지지를 한 자리에 뚫어놓고 지지를 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대 반등을 하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종목으로 넘어와 볼게요. 종목으로 넘어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3월 CNS도 돌파시켜놓고, 그죠? 돌파시켜놓고, 눌림이라면 눌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 일단 멈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매칭시키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이제 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저점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는 이제 7,800원 정도 하는데, 800원 정도에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800원과 8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 2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50억, 1861억. 그 다음에 이건 추정치니까 이렇게 빼고요. 그죠? 그럼 올해 보면 올해 분기 실적하고 작년이죠? 2021년이니까. 그죠? 지금 한 이틀 되니까 올해 내년 자꾸 작년 헷갈립니다. 그죠? 어쨌든 매출액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 구조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금 삐걱거리긴 했으나 작년 2021년도 연간 실적 보면 이게 일단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흑자가 아닌 연간 실적이 아마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섰겠죠. 그죠? 그러면 더더욱 얘는 반등하는 의미는 큰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은 이 자리 8,040원에서 7,800원이라고 할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적과 내용과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뒷받침될 수 있는 모멘텀 이야기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죠. 거기엔 뉴스가 있고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우리는 그걸 재료라고 하죠. 그 재료가 어떤지를 한번 쭉 훑어보죠. 보면 뭐 크게 이렇게 3일 CN에도 나오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 2018년 8월 달입니다. 그죠? 주택 공급 빅사이클 뭐 진입 콘크리트 파일 공급 3일 CN에 주목하는데 그러면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2021년 8월쯤이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8월이 저런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목하라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죠?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역시나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오래 두고 봐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일단 마이너스가 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그 타임이 주가가 꺾이는 최초의 뭐가 된 거죠? 하방 변곡이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라고 이런 걸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흐름이 어땠는지. 그러면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뭐 주목해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잘인데 얘는 어차피 대세 하락이 전체적인 종합이 꺾이는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맞지만 분위기상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뭐 지금 당장엔 요거 이제 8월 달에 나온 거고 최근에는 뭐 그다지 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주목할 것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쏟아지는지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실적. 실적은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하면 한 세모 정도로 무난하다. 그죠? 무난하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모멘텀 자체를 보면은, 모멘텀을 보게 되면 뭐 크게 부각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잠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 이건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해봤더니,
괜찮은 자리가 있더라. 7,800원, 8,000원. 깨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7,800원 정도의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면 한 7%. 그러면 한 25% 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아져 있는 거죠. 이 기준에서 높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에서 한 25% 정도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게 되면 1,450원에 들어가면 기준에서 25% 정도는 뭐가 리스크를 낀다는 거죠. 제 기준에 의해서는 너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선 진입하지 않고 차라리 얘가 이제 이렇게 아까 봤지만 이런 흐름을 내일부터 넘겨주고 차라리 넘겨주고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기회가 한 번 더 준다면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고 15,000원을 한번 이렇게 볼까? 이러면 필드가 얘는 파동의 필드가 충분히 7,800원에서 이렇게 15,000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거의 중간이죠. 그러면 가야 될 자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보게 되면 별로 중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요런 부분 조건이 있죠. 그죠?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 조금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렇게 눌림을 줘서 다시 들어가면 기회를 지금 모를까?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따라잡을까? 이렇게 해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면 15,000원까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에 도전하는 걸 잘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뚫고 차라리 눌림 주고 돌아갈 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상요, 내용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진입을 할 때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주식 매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입 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 주가는 분명히 여기까지 가.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 황 대표는 이 뒤를 보게 되면 이 뒤가 합리적이냐고 물으면 그 합리적이지 않으면 저는 진입을 보류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 황 대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뭐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개 유튜버의 그냥 견해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 사항이 된다면 한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3일 CNS를 물으신 분에게는 이걸 대답해 드릴 거는 뭐냐? 지금 현재 가격은 7,800원에서 25%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우상향가는 1,500원 목표가가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해보라면 제 원칙은 25%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고, 언제 접근하느냐? 다시 올라갔다 눌림의 기회를 주고 여전히 이 기준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괜찮은데 그런 점을 참고해보자는 거죠. 항상 매매는요, 굉장히 저는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진입을 할 때는 항상 두리뭉실한 진입을 하게 되면 항상 흔들림에 당해, 흔들림에. 특히 이런 것은 아까 보셨지만 8월에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괜찮은 내용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기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8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3일시에서 주목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콘크리트 사업 실적 개선 이끌 것이다. 이게 나온 게 8월인데, 가장 주가가 곤두발치기 시작한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흐름에 위반하지 말라고 황 대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흐름에 위반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